나이 들면 이상하게도 말이 많아져요. 젊었을 땐 과묵했던 사람도 60을 넘기면 말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자기 얘기가 많아집니다. 내가 뭘 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젊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며칠 전에 한 얘기를 또 합니다. 심지어 어제 한 얘기를 오늘 또 합니다. 듣는 사람은 지루해 합니다. 그걸 모를 리 없습니다.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합니다.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압니다. 이게 인정받고 싶어서라는 걸. 젊었을 땐 일로 증명했습니다. 성과로, 직함으로, 월급으로 존재를 확인받았습니다. 출근하면 사람들이 인사했고, 회의에선 내 의견이 중요했고, 결정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명함에 찍힌 직함이 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명함 한 장이 나를 증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전화를 걸어올 사람도 없고, 누가 내 의견을 물어오지도 않습니다. 명함도 없습니다. 직함도 사라졌습니다. 권한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로 채웁니다. 과거로 증명합니다. 나도 그때는 말이야. 내가 과장이었을 때.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멀어지고 우리 목소리만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노년의 인정 욕구가 강해지는지, 그게 왜 불행을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노자와 장자의 시선으로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노년의 인정 욕구가 강해지는 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함께 흐려지니까요. 정년 퇴직 후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확 줄어듭니다. 부장님, 이사님 하던 호칭이 사라지고 그냥 아버지가 됩니다. 전화도 덜 옵니다. 약속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다. 명함을 내밀 일도 없어집니다. 명함 자체가 없으니까요. 예전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부장님 오셨어요? 오랜만이십니다. 이제는 그냥 손님 중 한 명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나이 든 사람. 그러면 불안해집니다. 세상에서 내 자리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내가 그때는 말이야, 팀원 20명 관리했어. 우리 때는 그게 아니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때 내가 안 했으면 지금 이 회사도 없어.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옵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옆 사람에게,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누구든 붙잡고 얘기합니다. 커피숍에서도, 동네 공원에서도, 버스 정류장에서도, 마트 계산대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말합니다. 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고개는 끄덕이지만 눈은 딴 곳을 봅니다.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시계를 보거나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니, 대충 대답하고 자리를 뜹니다. 핑계를 대고 도망갑니다. 그걸 우리도 압니다.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걸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눈빛에 다 보입니다. 그런데도 말합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지 않으면 더 불안하니까요. 침묵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말이라도 해야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으니까요. 목소리라도 내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노년을 무너뜨립니다.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느끼면 목소리는 더 커집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느끼면 과거를 더 자주 꺼냅니다. 아무도 내 가치를 몰라준다고 느끼면 스스로 그걸 강조하게 됩니다. 나도 예스날은 내가 젊었을 땐 우리 세대는 말이야. 요즘 사람들은 몰라. 이건 사실 집착입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그런데 문제는 집착할수록 인정은 더 멀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정을 구걸하는 사람을 외면합니다.
특히 노인이 그러면 더 외면합니다.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저 어르신 또 옛날 얘기하신다. 맨날 똑같은 소리야. 귀찮아 죽겠네. 또 시작이시네.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직접 말하진 않지만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외롭습니다. 더 불안합니다. 더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또 말합니다. 더 크게, 더 자주, 더 절박하게. 악순환입니다. 말할수록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더 말하게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초라해집니다. 존경받던 사람이 귀찮은 노인이 됩니다. 지혜로운 어른이 고집센 꼰대가 됩니다. 자상했던 아버지가 잔소리 많은 노인이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도 아버지 또 시작이시네. 이런 시선을 느낍니다. 자식들은 핸드폰을 봅니다. 손주들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혼자 말하다가 혼자 멈춥니다. 그리고 더 외로워집니다. 더 서러워집니다. 이게 인정 욕구가 부르는 비극입니다. 인정받으려 할수록 인정은 멀어지고 외로움만 깊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혼자 남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4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족자부 지지자구.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부유하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오래 간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명예를 알면 멈출 줄 알아야 한다. 이름을 얻었으면 거기서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더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일했으면 됐습니다. 인정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그만 놓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이 끊기면 불안하니까요. 인정이 곧 나였으니까요. 평생 인정으로 살았으니까요. 장자는 더 직접적입니다. 장자, 변무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명예를 쫓는 자는 평생 쫓기는 삶을 산다. 인정을 바라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갇힙니다. 그 시선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타인이 내 가치를 인정하는지, 그게 내 존재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그 시선이 점점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많은 사람이 봐줬지만 나이 들면 관심이 사라집니다. 사회는 노인을 보지 않습니다. 젊은이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의 근거를 남의 시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남이 안 봐주면 나는 없는 사람이 되니까요. 노자와 장자는 이렇게 봤습니다. 늙음이란 내려놓는 시간이라고. 무엇을 내려놓는가? 이름을, 명예를, 인정을,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세상의 시선을,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늙음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큰 나무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베이지 않고 오래 산다. 노년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쓸모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쓸모없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도덕경 2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기에 빛나고 스스로를 옳다 하지 않기에 드러난다. 노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존경받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을 때 진짜 인정이 찾아옵니다. 과거를 자랑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귀 기울입니다. 그럼 인정을 내려놓으면 뭐가 남을까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습니다. 빈 공간이 생깁니다. 불안한 침묵이 찾아옵니다. 허전함이 몰려옵니다. 말하지 않으면 나를 증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를 꺼내지 않으면 내 가치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침묵이 편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그 빈 공간이 넓어 보입니다. 한 달 지나면 그 고요함이 좋아집니다. 2달 지나면 그 평온함이 익숙해집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나는 존재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내 삶은 이미 완결되어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오면 노년은 달라집니다. 말이 줄어듭니다. 과거를 덜 꺼냅니다. 자랑을 덜 합니다. 대신 지금을 봅니다. 창밖 나무를, 손주의 얼굴을, 오늘 아침 햇살을, 저녁 산책길의 바람을,
공원 벤치의 따스함을 그걸로 충분합니다. 장자는 지락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억지로 맑게 하려 하지 마라. 그냥 두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정을 구하지 않으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집니다. 타인의 평가를 놓으면 비로소 내 삶이 보입니다. 그 삶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지만 견뎌냈고 이만큼 왔습니다. 자식도 키웠고 빚도 갚았고 나름 살아냈습니다. 집도 마련했고 가족도 지켰고 책임도 다했습니다. 그걸로 됐습니다. 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4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날마다 더하는 것이요.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젊었을 때는 더하는 시간입니다. 지식을 더하고 경력을 더하고 명예를 더하고 재산을 더합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년은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인정 욕구를 덜어내고 과거에 대한 미련을 덜어냅니다.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웃을 일이 많아집니다. 사소한 일에 행복해집니다. 손주가 웃는 것만으로도, 산책길 꽃 한 송이만으로도, 아침 햇살만으로도, 저녁 노을만으로도 충분히 좋습니다. 이게 인정을 내려놓은 노년의 모습입니다. 조용하지만 평온합니다. 많이 말하지 않지만 충만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행복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건 인정이 아닙니다. 편곤입니다. 편곤은 남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증명하려는 마음을, 인정받으려는 욕심을, 타인의 시선에 기대는 습관을, 과거에 매달리는 집착을. 그러면 조용해집니다. 조용해지면 비로소 들립니다. 바람소리, 새소리, 빗소리, 나무십 떨어지는 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내 안의 고요한 목소리.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잉크 아니야. 넌 이미 충분해. 더 증명할 것도 없어. 그냥 이대로도 괜찮아. 노자는 도덕경 44장에서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자는 위태롭지 않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증명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인정을 구하는 일을, 과거를 꺼내는 일을, 스스로를 증명하는 일을, 그리고 조용히, 담담하게 남은 시간을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보고, 산책하고, 책 한 권 읽고, 손주와 놀아주고, 저녁엔 조용히 누워 그렇게 하루를 보내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조용하게, 담담하게 존재하면 됩니다. 그게 노년의 지혜입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진짜 평온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